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 댓글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좋잖아요. 깔끔하게 끝나고 임팩트 있고 저도 좋습니다. 영상 제목 겉으로 멀쩡하다고 진짜 멀쩡한 게 아니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진짜 잘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 못 살아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못 살아도 잘 사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멀쩡하지 않은데 멀쩡한 척 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저는 좀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수 있는데요, 좀 한심하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단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너무 믿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잘 산 것처럼 보여주고 사진 몇 장 같은 걸로 뭐 잘 사는 어떤 모습, 여행 가는 모습,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아니면 어떤 소장품 같은 거 뭐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제 여자 시청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여자분들이 확실히 이 겉으로 보이는 거에 약하다는 겁니다. 남들도 약하지만 여자분들이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인스타에 나오는 사진 몇 장과 그런 잘 나오는 모습만 가지고 단정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단정을 지으면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방송 보셨던 분이 자기 지인이 동탄에 사는데 잘 사는 것 같다. 제가 바로 정신 번쩍 차리게 해줬죠. 뉴스에서 동탄이 심각하다. 집값 하락폭이 또 전국 최강이다. 반가 아파트 돼버렸다. 영끌족들 지금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동탄에서 매일 보도하잖아요.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동탄이 좋은 뉴스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동탄이 영끌의 어떤 시장을 주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거품을. 거품이 본거장이지. 근데 지금도 잘 산다는 얘기가 나와? 이제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데? 반토막 났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지겠지. 그리고 여기 영끌족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잖아요. 겉으로 뭐 아파트가 좀 삐까번쩍하다고 신축이라고, 뭔가 그럴듯하게 지어놨다고, 아니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하다고, 진짜 멀쩡하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자기가 힘들다, 어렵다, 못 산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당장 굶어 죽어도 샤레비 외우고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당장 오늘 가스비 끊겨가지고 집에 생활이 안 돼도 BMW 몰고 가는 게 한국 사람이다. 겉으로 티를 안 낸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스타 사진 몇 장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겉으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인 중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살아본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어떤 치부로 드러내는 것을 정말 치욕스러워합니다. 생각보다 겉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막상 제대로 보면, 알맹이를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뭐 동탄의 아파트 신도시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매달 원금에 이자 갚느라 정신없을걸요 아마? 아니 마통 들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걸? 아파트가 올라갈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은행 금리 이제 대출 압박 들어와서 올해부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집값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은행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출 상한이 들어오겠죠. 원금 상한. 근데 원금 상한을 다 못할 거예요. 왜냐? 다 빚으로 샀으니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경미에 올리는 건데, 경미에 올려도 과연 팔리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가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게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가격으로 뭐 경비 낙찰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걸로 메꾸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습니다. 저희 동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넉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겉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쪽팔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인간들이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가지고 있는 척 하는 것들,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골러가는 것도 봤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사회가 정말 살기 어려워지면 인스타나 온라인에서 잘 사는 척으로 이제 컨셉 잡고 뻘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이 발생할 거예요. 현생이 안 좋은 사람들이 현생에서 뭔가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자꾸 온라인에서 들어와가지고 잘 사는 척, 멋지게 사는 척, 행복하게 사는 척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런 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댓글이네요. 들여다보면 헤딩 가정집 많을 거임. 아프거나 빚이 많거나 멀리서 보면 희극임. 이게 여러분 있잖아, 우리나라 가정사가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가 집안에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이걸 굳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 행동하죠.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집안 가정사에 문제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겉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것 뿐이죠. 모른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거죠. 물론 행복한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뭔가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진상에 웃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정말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쉽게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남자분들 허세 많이 하잖아요. 허세를 왜 할까요? 허세를 하면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폼 잡는 거 왜 할까요? 남자분들 폼 잡는 분들 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 폼 잡으면 이 사람이 잘 나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자분도 명품 가방 메고 좋은 옷 입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내가 잘 나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면 안 합니다. 진짜로. 아무도. 근데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앞으로 경제 사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점점 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많아요. 멘탈적으로 아프거나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멘탈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사회가 뭔가 정신적으로 하자 있고 문제 있다고 하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같다는 사실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않고 진료 기록 같은 것도 안 보여주잖아. 왜? 우리나라 사회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다, 뭐 진료받았다고 하면 그걸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멘탈이 약하고 힘들면 병원 가도 돼. 그걸 방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약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처방 안 가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병을 키우는 거죠. 생각보다 난 대한민국에 멘탈적으로 좀 약하고 아픈 사람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정상인인 척 한다는 거죠, 밖에서. 아무렇지 않은 행동한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빚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빚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에 지금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를 할부 구매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 할부도 빚 아닙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액 할부로 차를 사니까 딴 나라도 있을 것 같아. 딴 나라는 이렇게 많지 않을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나마 지금 좀 사람들이 겁먹은 것 같은 게 이제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캐피탈금리 올라가니까 자동차 이제 구매하는 거 다 취소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생각보다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겁없이 오랄부를 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설령 금리가 낮다섬 치더라도 금리가 낮아도 차 요즘 비싸잖아요. 비싸고 할부를 해도 돈 꽤 나갈 텐데.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뭔가 빚내가지고 할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죠. 쓸데없이 겁이 없는 겁니다. 이거 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생각해봐. 내가 차를 그 할부금을 완납을 못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부금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뭐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는 것도 돈이 남아도니까 할부 구매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차는 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할부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부금을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냈을 경우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비책이 없어요. 못 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참에 올해부터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할부나 대출이라는 마인드를 좀 바꾸는 게 좋아요. 마인드셋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마이너스 되는 행동은 없다. 대출은 없다. 할부는 없다. 신용카드 사용은 이제 중단하자. 이런 마인드대로 좀 마음을 새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사람들의 인생을 겉으로 보지 마세요. 절대. 특히 인스타 같은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보다 뭔가 자기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꼴랑 사진 몇 장입니다. 인스타에 있는 것도. 안 그래요? 여러분 온라인은요. 방구석 백수도 재벌 3세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진 몇 장으로. 글 몇 개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뭐 글 올리는 거. 뭐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거죠. 학벌의 제한도 없고 능력의 제한도 없고 계정만 만들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인스타에 사진 몇 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겉으로 멀쩡하다고 정말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순자산. 정말 속 알맹이가 꽉 찰 정도로 잘 산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알맹이는 비었는데 잘 사는 척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